예, 정보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의 방식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어떤 지식 전달 체계보다는 좀 더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네트워킹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봤을 때 그런 지식의 전달과 교류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폐쇄된 강의실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을 벗어나고 강의실의 요구들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토론하고 어떤 학생들끼리 인터랙션하고 하는 그런 기숙사도 그냥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이렇게 스티뮬레이팅하는 그러한 공간들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비례적으로 그 교육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런 공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희대 캠퍼스를 설계를 하면서 다는 느끼는 것들인데 이게 공간의 어떤 필요성과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에 만드는 공간들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시간적인 특성을 가지는 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학문의 권위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학문의 어떤 보루 같은 느낌의 그런 이미지는 캠퍼스 이미지는 저는 유효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자유본주의 비용 구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대학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게 학생들도 이게 좀 실용화된 것, 삶에 직결되는 학문들을 찾고 있는 세상이고 해서 저는 대학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존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방향들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내적으로 학제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뭐 이런 시도들도 하지만 저는 도시와의 경계도 이렇게 이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접근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능들도 이제 사실은 도시에 있는 기능들이 대학이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문화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기능까지 조금 더 다시 도시화되는 방향으로 캠퍼스는 변화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선진적인 기업들의 그 캠퍼스 R&D 센터랑 이런 연구실을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그 연구실, 폐쇄적인 연구실과 폐쇄적인 어떤 업무 공간들보다는 놀이터 같이 모여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라고 요새 대학에도 많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학문적인 교류와 학습자 간의 어떤 그런 자극과 스티뮬레이팅 하는 기능들을 하는 공간들, 조금 더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놀이터와 같은 공간들, 이런 도시에 있는 어떤 그런 개방된 도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속 공간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로 캠퍼스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축물을 설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그 강좌마다 있는 강의실과 그 연구 공간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그 소셜라이징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포션들이 훨씬 커질 것 같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가 발달하면은 기계가 의 포션이 건축 공간에서 줄어들고 인간의 공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기계의 인프라를 위한 공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봤을 때 경희 전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서버의 기능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덕션 기능들까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람이 쓰는 공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포션들도 분명히 확대될 테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학 건물보다는 방송국 건물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공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적인 변화들을 수용해낼 수 있고, 그런 걸 감당해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어떤 행정 공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를 할 때는 이 스펙터클이 이루어지는 무대의 그 장면 그 뒤에 있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공장처럼. 그걸 오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퍼스가 이게 워크라는 일이라는 뜻인데 그게 오페라의 기원이라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펙터클이 이루어지는 무대 뒤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게 물론 이렇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행정의 조직적인 어떤 부분과 그를 위한 공간들은 당연히 효율성 있는 공간들로 기획이 돼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오퍼스 스페이스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원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들이 더 커지고 그래서 기능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찍고 편집하고 하잖아요.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과다하지 않고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심리스하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캠퍼스라는 게 생긴 것도 그러니까 중세 때 이게 학생들이 배움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딴 데로 가버리고 가니까 그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도 4년의 어떤 아니면 5년의 어떤 그런 일정한 학습 기간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어떤 경계들도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그 전체 도시인에 대한 그런 교육의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학의 과정들이 그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는 과정보다는 좀 네트워킹하는 기능들이 강조되는 그 일환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그 인터랙션을 위한 소셜라이징 스페이스도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들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의 기능들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좀 흡수한다고 했을 때는 도시인들이 경희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보러 온다거나,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온다거나, 미술품 관람을 보러 온다거나, 아니면 미술 아카이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미술 도서관에 오기 위해서 온다거나, 이러한 접근성들을 높이는 노력들도 물론 이렇게 국제 회의를 위해서 오고 어떤 글로벌한 어떤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기능들을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평생교육을 위한 어떤 인프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아닌 다방의 어떤 그 수요자들의 어떤 인풋도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게 도시에 개방되는 방식일 텐데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데가 제공할 수 있는 더 이렇게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장비와 그런 어떤 그런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이게 개방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은 그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의 어떤 인풋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풋 공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개방되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들을 극장을 놓고 공연장을 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퍼스를 기숙사 행복기숙사 앞에 인면을 설계하면서 그 앞에 운동장이 한 2개 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당연히 서버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 같은 역할들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할 테고 또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그 요구가 됐을 때는 그러한 어떤 연료 전지라든지 그런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계들의 공간들은 더욱 필요할 테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많은 측면에서 저는 기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데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같이 외주를 주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캠퍼스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다 했을 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게 스페시픽하게 이런 펑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를 해서 그런 가변성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건축의 위기를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저도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특히 대학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필요한 공간들은 실험실 같은 기능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공간들은 오히려 그런 것만 남지 않을까 하는. 제가 알기로도 사이버대도 여러 단과대가 있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국가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터미널에 이렇게 대합실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콘코스 역할을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행정기관의 공간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나 다른 혁신대학들의 케이스를 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다른 학생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동선이 정말 원활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 친구로 나눠져 있는 계단을 타는 것도 시간 낭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